네, 안녕하세요. 뉴텔러의 박사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한 데이터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데이터가 가지는 영향력은 너무나 커서 이제는 21세기의 원유라고도 하는데요.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업에서 데이터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산업 현장의 고충들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즉 데이터 기본법이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름도 어려운 법인 만큼 궁금한 게 많으시죠? 데이터 업계에 있는 저도 이 법을 통해 어떤 변화가 생길지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데이터 기본법 A부터 Z까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지능정보원의 김영준 수석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지능화법제도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형준 수석입니다. 저희 지능화법제도팀에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비롯해서 정보화와 정보통신 관련된 다양한 법령의 연구와 법령의 정비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또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저로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데이터 기본법 왜 만들어진 걸까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제 정보화가 쭉 진행이 되어 오면서요. 최근에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를 좀 더 고도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21세기 들어서부터 계속 데이터의 중요성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들을 반영을 해서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데이터 기본법이 굉장히 많은 법령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내용들일까요? 앞부분에서는 데이터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내용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서 그 기본계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정책들을 직접 수립하고 확정하기 위해서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해서 각부의 장관들이 함께 참여해서 국가적인 데이터 정책들을 세우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데이터 산업을 하는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거는 데이터 기본법이 바뀌면 데이터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나요? 데이터의 생산뿐만이 아니라 생산과 활용,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데이터 자산의 보호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생산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함께 시행을 하게 되고요. 또 특히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심구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K데이터라고 하는 그곳에서 제가 그 데이터 안심구역 그 운영위원회를 1회 때부터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어렵던데요. 그렇죠. 이게 물리적인 환경도 구축을 해야 되는데 불만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외장 디스크 갖고 갈 수 있냐, 안에 들어가서 내가 분석하고 싶은데 나는 분석 툴은 이것밖에 안 썼는데 이건 왜 없냐. 근데 별의별 문제들이 다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내용과 지원 정책들이 있나요? 데이터 안심구역 내에서는 개인정보라든가 함부로 다루기 어려웠던 정보들을 데이터화해서 그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또 정부가 직접 비공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열리게 되고요. 또 그거를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툴들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데이터 안심구역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법에서도 누구든지 안심하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든 개인이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정도만 있으셔도 충분히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안심 데이터 존이라고 하는 데까지 가서 이용을 하는데 여기 안에만 들어가서 쓰는 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통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채널들을 이제 운영을 할 계획이 있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나요? 자기가 생산한 데이터를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자유롭게 거래하면서 이제 활용이 좀 더 증가하고 그런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 이제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곳에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런 데이터들이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시장 가격이 매겨질 수 있도록 데이터 가치 평가라든가 유통에 필요한 지원들도 함께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싼가요? 싼 거는 아니지만
가성비는 좋겠죠. 그쵸. 정확한 가격이 먹여지니까. 저희 회사도 데이터를 또 이제 유통을 하고 판매를 하는 회사다 네. 보니까 이 시장 가격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1,000원이냐, 10,000원이냐, 100만 원이냐 이거를 개인들이 함부로 정할 수는 없는데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들은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으신가요? 그 데이터 기본법에는 이제 데이터 가치 평가에 관한 규정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하면 정확한 시장 가격을 매길 수 있을 것인가, 데이터의 희소성이라든가 활용성,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을 통해서 데이터의 정확한 가치를 매겨주는 그런 가치 평가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평가 기관이 가치 평가 기관을 통해서 정확한 가치가 매겨지고 기업들이 안심하고 그 가격에 데이터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데이터 가치에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데이터 품질 같거든요. 그렇죠. 상향 평준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번 법령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사실 데이터가 시장에서 안전하게 거래가 되게 하려면은 품질이 점점 올라가야 되거든요. 데이터 기본법에서는 데이터 품질 인증이라는 것도 하고 있고 기업들이 품질 관리를 통해서 데이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원 방안도 함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든가 K데이터에서 이런 품질 인증과 가치 평가, 그다음에 품질 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법이 시행된과 동시에 기업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가치 평가를 받고 또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품질 관리 방안을 저희가 연수든 교육이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마도 제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 안에서 시행에 관련되신 분들한테 당부하고 싶거나 좀 꿀팁 같은 거 주실 거 있을까요?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거 이외에 또 새롭게 규정된 내용이 데이터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또 제도도 함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 업계에 취업을 하실 분들이거나 아니면 데이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서 그런 교육을 쉽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교육을 받으신 이후에는 데이터 거래사라고 하는 새로운 직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 거래사 자격을 통해서 데이터 거래 분야 또 그리고 데이터의 유통과 활용 이 분야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가 거래가 되고 활용이 증가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빠르고 신속하게 그런 분쟁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쟁 조정을 또 지원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 기본법에서 지금 다루는 지금 데이터 안심구역 그리고 새로운 직군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여하튼 이런 법이 어떤 국민들의 어떤 생활 안정 부분에도 다양한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서 아무튼 굉장히 기대되는 바입니다. 아무튼 오늘 그 입법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앞으로 시행을 앞둔 준비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데이터 기본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사실 데이터 기본법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개인과 기업의 데이터를 좀 더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열린 것 같아서 정말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공공, 데이터 개방이나 학습 데이터 구축 등 AI, 빅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해왔는데요. 데이터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이들 사업들이 좀 더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데이터의 품질이나 유통 활성화 측면에서는 기업들이 이를 마음껏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요. 특히 3년마다 수립되는 데이터 기본 계획에 따라 국가적인 데이터 산업 육성 전략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데이터 기본법 시행이 앞으로 우리 데이터 산업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 편에는 또 다른 정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